전설이 된 갈비찜 해병대 편. 붉은 명찰의 긍지.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한 집의 부엌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산처럼 버티고 서서 두툼한 갈비의 기름을 제거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기애. 한때 대한민국 해병대를 호령했던 사령관이자 전군을 지휘했던 합참의장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지금은 비어있는 붉은 명찰의 자부심이, 어깨에는 수십만 장병의 무게를 감당했던 네 개의 별이 보이지 않는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은퇴한 지금 그는 그저 포항에서 빡센 훈련을 받고 있을 하나뿐인 손자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박근성 해병. 오와 열을 맞추고 악그로깡으로 버티고 있을 손주 녀석. 어릴 적 유독 할아버지가 체중 갈비찜을 좋아했던 그 아이는, 할아버지, 이 갈비찜이면 IBS 고무보트도 혼자 들 수 있겠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박기애는 핏물을 뺀 갈비의 양념을 재웠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상륙작전을 지휘하듯 단호하고 절도 있었다. 거대한 압력솥이 칙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과거 상륙돌격장갑 차 KAV의 엔진 소리 같기도, 전장을 가르던 포성 같기도 했다. 한평생을 국가와 해병대에 헌신하며 아들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손자 근성이에게만은 각별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지만 그 길이 얼마나 고됐고, 갈비찜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 속으로 다닷바람을 맞으며 훈련받고 있을 손자에 대한 애틋함이 스며들었다. 몇 시간을 푹 고하는 갈비찜을 보온 도시락에 정성껏 담았다. 귀신 잡는 해병도 하레비의 정성은 못 이길 것이었다. 그의 포항행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손자와 그 전우들에 대한 한 노병의 경이었다. 철옹성의 위병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포항은 공기부터 달랐다. 짭짤한 바다, 내음과 끈끈한 땀, 그리고 악 소리가 뒤섞인 듯한 특유의 공기. 박기애는 이 익숙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젊은 시절 그 역시 이곳에서 붉은 명찰을 처음 가슴에 달았다. 부대 정문. 해병대 제1사단이라는 글자가 이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보온 도시락을 품에 안고 위병소로 향했다. 필승, 수고 많습니다. 박근성 해병 면회하러 왔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건넸지만 칼같이 각 잡힌 근무 해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곧이어 상황실에서 한 장교가 나왔다. 다부진 체격과 새까맣게 탄 얼굴. 그의 이름은 김도진 해병 중이었다. 해병대 정신을 누구보다 신봉하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FM 장교의 전용이었다. 면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단장님 주관 전투력 측정일이라 부대 전체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김중희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노인이 그저 해병대의 규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일 뿐이었다. 박기애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손자 얼굴만 잠깐 보고 이 음식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되겠소? 김중희는 속으로 혀를 찼다. 사사로운 감정은 해병의 적이다. 그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어르신, 해병은 규율에 죽고 규율에 사는 조직입니다. 사적 인정 때문에 무적 해병의 군기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박기애의 얼굴에서 미소가 옅어졌다. 그는 김중희의 눈을 묵묵히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젊은 장교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보았다. 한때 자신이 수많은 젊은 해병들의 가슴에 직접 달아주었던 피와 땀의 상징이었다. 저 젊은 장교는 과연 전우회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규율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있을 뿐일까? 젊은 해병, 그 규율은 대체 누굴 위해 있는 것인가? 해병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전우인가? 아니면 종이 위에 쓰인 글자인가? 박기애의 나지막한 물음에 김중희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오기를 부렸다. 해병 정신에 대해 가르치러 오신 겁니까?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즉각 퇴거하지 않으시면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 박기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향했다. 김중희는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한 자신에게 만족하며 이병소로 복귀했다. 차에 앉은 박기애는 차갑게 식어가는 보온 도시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손자를 보지 못한 아쉬움보다 해병, 정신의 본질을 잊은 듯한 젊은 장교의 모습에서 느낀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런 지휘관 아래서 내 손주와 그 전우들이 과연 서로에게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한 명의 해병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백 명의 해병을 위함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린 후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필승, 사단장 해병 소장 한혜영입니다. 박기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한혜영 장군. 박기애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온 듯한 정적. 이내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사령관님, 필승, 아니, 각하, 어쩐 일이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한혜영 소장. 그는 과거 박기애가 해병대사령관 시절 직접 발탁했던 총애하는 후배였다. 박기애를 해병의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신조로 삼고 있던 인물이었다. 박기애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 사단 정문에 와 있네. 손자 녀석 면회 왔다. 김도진이라는 젊은 해병에게 쫓겨나는 길이야. 갈비찜이 다 식어가서 말이지. 정문 말입니까?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각하. 전화가 끊겼다. 박기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작은 파문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포항에 몰아친 태풍. 한혜영 소장의 전화 한 통은 평온하던 사단 전체를 뒤집어 놓는 상륙작전 개시 신호탄이 되었다. 전 부대 비상. 사단장님께서 지금 정문으로 이동하신다. 견간부 5분 내 정문으로 집합. 사단장 지휘 차량은 굉음을 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전투력 측정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던
부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주임원사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고 각 부대 지휘관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전투화를 구겨 신고 정문으로 뛰기 시작했다. 김도진 중위는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을 모른 채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 순간 지축을 울리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사단장 지휘 차량이 그의 눈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한혜영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김도진 중위를 발견하자마자 포효했다. 김도진 중위, 필승, 해병 중위 김도진, 사단장님께 닥쳐. 내 놈이 감히 어떤 분을 그냥 돌려보낸 줄 알아? 저분이 누구신지 아느냔 말이다. 한혜영 소장이 가리키는 곳에는 낡은 차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박기애가 있었다. 그제야 김도진 중위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이어 도착한 연대장, 대대장 등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기애를 향해 달려가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각하, 필승,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각하. 김도진 중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해병대에서 각하라 불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전설 속의 존재뿐이었다. 그가 방금 전 어르신이라 부르며 쫓아냈던 노인이 바로 살아있는 해병의 전설 박기애 전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무너질 뻔했다. 진정한 해병 정신,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다. 한혜영 소장은 당장이라도 김중희의 붉은 명찰을 떼어낼 기세였지만 박기애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다. 한혜영 장군, 그만하게. 이 젊은 해병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탓이지. 박기애는 김도진 중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김중위는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김중위, 고개 들게.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김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기애의 눈은 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자네가 지키려 했던 그 규율과 기강, 물론 중요하네. 해병은 그 힘으로 싸우니까. 하지만 명심하게. 그 규율의 가장 밑바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네. 바로 전우회라는 것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짠내 섞인 포항의 바람을 맞았다. 자네가 지휘하는 해병들은 규정집 속의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자네의 형제들이야. 전우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휘관은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승리할 수 없어. 차가운 규율의 칼날로 전우를 다스리는 것은 지휘가 아니라 통제일 뿐이야. 진정한 지휘관은 뜨거운 가슴으로 전우를 품고 훈련장에서 흘리는 그들의 땀 한 방울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하네. 오늘 자네가 내게 보여준 그 차가움으로 자네의 해병들을 대하지는 않았기를 바라네. 박기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도진의 가슴에 박힌 붉은 명찰을 뚫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해병 정신이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공포가 아닌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하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한 해병이 달려왔다. 바로 박근성 해병이었다. 소란을 듣고 나왔다가 이 믿을 수 없는 강경의 중심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박근성은 할아버지와 그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사단장, 그리고 눈물을 쏟고 있는 자신의 상관 김도진 중위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식어버린 갈비찜. 그러나 박기에는 손자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근성이, 내 손주,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평범한 한마디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녹아내렸다. 박기에는 한 소장의 안내로 면회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도진 중위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은 차마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경례 자세를 풀지 못했다. 면회실 테이블 위에 드디어 갈비찜 도시락이 놓였다. 포항의 바닷바람에 온기는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뚜껑을 열자 정성 가득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많이 식었구나. 미안하다. 박근성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입니다. 그는 차가운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해병의 자부심이 그 안에 모두 녹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기 위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박근성은 가슴에 붉은 명찰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김도진 중위는 완전히 다른 해병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규정집을 들먹이지 않았다. 대신 부하 해병들의 전투화를 함께 닦아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의 지휘 아래 소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끈끈한 전우회로 뭉쳤고 부대 내 모든 훈련에서 최우수 소대가 되었다. 그리고 전설의 갈비찜 사건은 포항 제1사단을 넘어 해병대 전체 하나의 신화로 퍼져나갔다. 진정한 해병 정신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전우를 아끼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전설. 그날 박기애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영원히 식지 않을 뜨거운 가르침이었다.